당신 내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어? 아니, 난 그럴 가치도 못 느껴. 화내는 건 아직 마음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난 이제 당신이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 대신 내 인생에서 당신 모습 여기까지야. 바람 피운 그 사람에게 지금 죽을 만큼 화를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배신감에 몸을 떨며 울며 매달리거나 똑같이 복수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그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바라는 반응입니다. 15년 동안 수천 건의 심리 상담 사례를 분석하며 깨달은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이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예도 가해자는 상대의 격렬한 반응을 보며 역설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묘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처절한 분노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증거로 소비되는 것이죠.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양분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단숨에 회복하고 그 사람을 평생 후회와 결핍 속에 살게 할 가장 확실하고 우아한 대처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람은 결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며 그 습관 뒤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망가진 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라며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회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뇌의 특정 기능이 고장난 중독자일 뿐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 외도를 일삼는 이들의 뇌는 전두엽의 이성적 통제력이 상실된 채 혈액 중추인 도파민 회로에만 격렬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듯 그들은 익숙한 사랑의 가치를 망각하고 오직 찰나의 도파민 분출을 쫓도록 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뇌가 이미 고장 나버렸다는 이 냉혹한 과학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부터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진정한 복수의 시작입니다. 제 상담자 중 한 분은 20년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식음을 전폐하며 몸무게가 10kg나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죠. 배신감에 찢긴 가슴을 부여잡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오히려 비참하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상대방이 구축해 놓은 심리적 우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늘 자신을 기다리고 용서할 것이라 믿었던 남편의 오만한 확신이 깨지자 오히려 남편이 밤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빌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이토록 완벽하게 전세를 역전시켰을까요? 그 비결은 상대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여러분의 태도 변화에 있습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와 결핍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 구체적인 심리 기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배신감을 느끼면 소리를 지르거나 증거를 들이밀며 처절하게 싸웁니다. 하지만 바람 피우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격한 화는 역설적이게도 아직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인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물과 분노를 보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타인의 강렬한 감정 반응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정서적 공급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고통받는 건 선량한 마음을 가졌던 당신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시작은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그 반응을 단 한 방울도 허용하지 않는 냉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잠도 못 자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 제가 수많은 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함께 겪어왔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감당하기 힘든 배신을 당했을 때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본능 때문에 오히려 내 탓을 하며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가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일종의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사랑을 주었어도 그들은 결국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이제 그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상대의 저급한 행동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돕겠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의 뇌는 과학적으로 도파민 중독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뇌의 보상 회로가 오직 새로운 자극에만 강렬하게 반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는 생물학적으로 쿨리지 효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새로운 이성을 마주했을 때만 뇌가 폭발적인 흥분을 느끼는 동물적 본능에 지배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마약이나 도박 중독자처럼 그저 쾌락이라는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눈이 먼 것뿐입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보다는 찰나의 말초적 자극을 쫓는 그들의 뇌는 이미 정상적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망가진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상실한 이 중독자들이 죽기보다 무서워하고 한순간도 견디지 못하는 치명적인 금단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애가 과잉되어 있거나 반대로 자존감이 매우 낮아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무생물처럼 반응한다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레이록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상대가 당신을 자극하고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오히려 당신 탓을 할 때 마치 길가의 흔한 회색돌처럼 아무런 흥미도 반응도 주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나 눈물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랬어? 알았어 정도로만 대꾸하며 정서적 에너지를 차단할 때 상대의 뇌는 공급원이 끊긴 중독자처럼 극심한 혼란과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심리적 단절의 힘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대처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의 도발에 말려들어 같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당신은 상대가 짠판 위에서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아 맞아, 나도 예전에 저런 사람 때문에 고생했지라며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그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당신의 격렬한 분노는 상대에게 나는 여전히 너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뒤틀린 우월감과 안도감을 주는 일종의 보상기제로 작용합니다. 상대의 비겁한 행동을 낱낱이 파헤치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꺼진 불꽃을 확인하려다 자신의 손만 태우는 소모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방어기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상대가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법은 바로 정서적 로그아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침묵 수행이 아닙니다. 상대의 삶에서 나의 존재와 에너지를 완전히 철수시키는 선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며 운동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든 없든 나는 너무나 우아하고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증명할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깨닫고 미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소유 효과 때문에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잃을 때 무언가를 새로 얻을 때보다 2배 이상의 강력한 심리적 고통을 느낍니다. 그동안 당신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누려왔던 상대는 당신이 정서적으로 시스템에서 로그아웃하여 완벽한 타인이 된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분노하면 그들은 아직 내 영향력 아래 있구나라며 안도하지만 당신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자신의 삶을 빛내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에 뼈아픈 좌절을 겪으며 뒤늦은 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기불안을 자극하는 법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당신의 헌신과 따뜻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느낄 때 바람 피우는 자들의 뇌는 비로소 경고등을 켭니다. 불륜 상대와의 자극은 일시적이지만
당신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사라진다는 건 그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 진화 과정에서 집단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리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의 상실이라고 부르는데,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유의를 즐겨도 돌아올 안식처가 없다는 서늘한 자각이 드는 순간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절대로 어설픈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주는 공허함이 상대의 뼈저린 후회로 치환될 수 있도록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외로움의 무게를 온전히 혼자서 견디게 만들어야 진정한 복수가 완성됩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서류와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현실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증거를 놓치거나 재산 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상대에게 당신의 패를 미리 보여주는 치명적인 실책이 될 뿐입니다. 상간자 소송이나 이혼 준비는 상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면 아래에서 치밀하고 냉정하게 진행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대화 녹취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마치 정교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상대가 당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뒤늦게 후회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매달릴 때 당신의 손에는 이미 모든 법적 검토가 끝난 서류가 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이성적 준비야말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구출하고 무너진 삶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당신의 가치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 시련을 통해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층일수록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혼자 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명상을 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며 당신의 세계를 넓히십시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붙여 전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부여하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 역시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극복해낸 당신만의 고귀하고 독보적인 흔적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 효능감을 회복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강력한 치유의 호르몬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시 빛나기 시작할 때 상대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우주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처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세상에서 당신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완전히 빼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성장을 위해 쓰세요. 지금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없이도 내가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이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포기했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맛집 가기, 배우고 싶었던 운동 시작하기 같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튼튼한 벽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이라 부릅니다. 관계에 매몰되어 좁아졌던 자아를 새로운 경험과 활동으로 다시 넓혀갈 때 우리 뇌는 배신의 통증을 잊고 새로운 행복 회로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과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자 당신에게는 가장 우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강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심리학에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시련을 겪은 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존감과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지금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더 단단한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이나 마음치유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더해드리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어른이 심리학교가 늘 여러분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일본의 킨츠기라는 예술은 깨진 틈을 금으로 메워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으로 인해 조각난 자존감과 신뢰는 지금 당장 보기 흉한 상처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깨진 틈을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단단한 성찰로 메워나간다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광채를 지닌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사람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고결한 경지에 여러분이 먼저 도달함으로써 그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십시오.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품듯 여러분의 아픔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은 그 사람을 잃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찾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오늘도 가장 당신다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승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 부르며 이는 시련을 겪기 전보다 더 강인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수많은 배신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에 함몰되는 대신 자기 수양과 전략적 선택에 집중함으로써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엄을 확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아픔은 결코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면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처럼 가치를 재련하는 고귀한 연단의 시간입니다. 상대의 저급한 행동에 똑같이 대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단단하게 확장해 나갈 때 여러분은 비로소 과거의 나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생의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른이 심리학교는 여러분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가장 눈부신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심리학적 통찰과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